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계시고 연구도 하시는데 대학 교육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좀 직면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도 옛날 교과서고 또 학생들은 해마다 말하자면 다른 세대가 입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 전공 분야의 발전과 심화에 필요한 발전과 심화에 필요한 당면 과제는 무엇일지 한번 먼저 유승철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실무자로 일을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최근에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대학 교육에서 또 광고, PR 그리고 마케팅 사이드에서 한번 어떻게 변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면요. 우리 응용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고학, 특히 제가 하고 있는 학문은 상당히 응용학인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직장인 신입사원으로 취업한다면은 나는 잘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한편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광고 산업 자체는 진화했는데 필요한 스킬셋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때 1, 2학년 때 배운 지식들이 지금 또 우리가 가리키는 지식과 그게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응용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사실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 이게 좀 변명일 수도 있는 대학에서 이런 거를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대학에는 신임 교수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뭐 이제 출산율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도 줄어드는 반면에 대학도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제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저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요즘 뭐 취업 보장학과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왜 사회과학이나 이런 특히 응용과학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안 나올까라는 사실 고민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산학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그런 뭐 취업 연계형이랄지 이런 다양한 산학 연계형 실험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광고 PR, 뭐 마케팅 사이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랩과 어떤 광고주,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아주 장기간 같이 협업하는 사례들이 국내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단지 학과 차원 또는 전공 차원이 아니라 대학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움직여서 산업과 연계를 또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업과의 연계는 정말로 필요한 시급한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 이 학문 분야는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는 실무 연계가 돼야 되는 응용 학문의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죠. 정원준 교수님께서도 PR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의도하지 않게 유승철 교수님이 먼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추가 발언 내지는 첨언을 드리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만큼 지금 모든 질문에 사실은 시급성이라든지 그 중요성들이 광고 PR 그다음에 마케팅 영역 이 학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거의 하나의 초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간담회 형식이 굉장히 좀 하나의 큰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승철 교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학 교육의 이 전면적인 좀 개편과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자기 성찰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R 영역으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 거의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이제 PR 커리큘럼이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북미권의 어떤 PR 프로그램들 소위 말해서 커리큘럼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의 이제 PR 교수님들이 이제 저보다는 이제 선배 되시는 PR 교수님들이 이제 북미라든지 뭐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이제 PR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학위를 받고 이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내로 이제 복귀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받았던 이 교육계 프로그램을 거의 이제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 그대로 사용을 했던 그러한 이 커리큘럼을 그대로 지난 3, 4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환경의 변화의 속도와 그다음에 그 파급력을 대학 교육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사실은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물론 이제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그럼에도 대학이 지금 움직이는 어떤 산업과 사회의 현상들을 조금은 어느 정도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들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흥미를 잇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들어와서 쇼폼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또 편집도 해보고 직접 유튜브 운영도 해보고 또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해보고 메타버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굉장히 거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와 연관된 수업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뭐 혹자 어떤 교수님은 뭐 영문과에서 토익을 안 가르쳐 주니 토익은 알아서 학원 다니고 영문학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대학 교육의 좀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대 초반과 중반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사실 취업문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이제 봉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정부의 탓인지 사회의 탓인지 또 내지는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하지 않는 산업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 근간에는 이 대학 교육의 어떤 편협함, 그 다음에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대학 교육 특히 이 응용 학문에 관련된 이 학과들은 이 사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이제까지는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정리하면 대학 교육의 현재 문제점을 정부 탓, 학생 탓, 산업 분야 탓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대학 탓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에서 크게 이렇게 개선할 의지가 약했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시급한 당면 과제가 무엇일까요? 예, 지금 두 교수님, 유 교수님, 정문 교수님 두 분께서 큰 그림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그냥 조금 더 작은 예로 우리 마케팅 분야 예를 좀 들어보면 이게 지금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고 뭐 지금 어린 학생들은 데이터 코딩 지금 막 열심히 학원 다니고 배우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우리 대학 탓이죠. 대학의 잘못인 대학의 커리큘럼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코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응용하고 그거를 써먹을 줄 아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커리큘럼에 약하다. 물론 그거를 마케팅 분야에서는 전국의 어느 학교나 마케팅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뭐 개설한 마케팅 애널리틱스라든지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런 과목으로 이제 그 부분을 조금씩 가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목이 필수로 되어 있는 학교는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거를 코딩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하고 해석하고 응용하는 이런 과목들은 필수 과목으로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21세기 빅데이터 시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목뿐만 아니라 뭐 경영학이든 심리학이든 인문학이든 공학이든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을 실험적으로
융합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목의 개설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1년은 2년 해보고 그거를 정규 과목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폐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학이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새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어렵고 개설이 되면 폐지하는 건 더 어렵고 이거는 지금과 같이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도고 행정적인 편의성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빅데이터 관련 과목을 강화하고 필수화하는 동시에 또 인접 학문들끼리 모아가지고 융합 학문적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이셔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 대학의 관공부 마케팅 커리큘럼이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김봉업 국장님께서는 교수신문이라는 중요한 매체 편집국장을 하시면서 많은 교수들을 이제 만나시거나 또 교수들의 글을 받으시거나 이제 해서 지면에 반영하실 텐데 접해 보시면서 교수님들의 어떤 성향, 특성, 특히 커리큘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좋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자유롭게 뭐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 방금 그 세 분 선생님들께서도 자기 성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창간 30주년 특집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교수사회 이제 스스로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쭈었는데, 주관식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니했다, 나태했다. 특히 이제 전 교수님들, 50대, 60대 이상의 전 교수님들의 답변이 더 그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교수사회 토론회라든지 각종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율성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 자율성의 문제. 그래서 그 자율성의 문제가 대학 자율성 그리고 교수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이제 재정 문제로 되는 것인데 재정 문제는 워낙 뭐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교수 사회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좀 변화의 좀 첫 출발의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교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대학 평가 때문에 교수들이 뭐 따로 자율성하고 뭐 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요. 그 해마다 돌아오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맞추느라고 정말로 힘이 듭니다. 교육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교수들한테 더 많은 자율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과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